자, 지금부터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3차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솔리드웍스를 먼저 실행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작업은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작업할 수 있는 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용자가 하나의 부품, 하나의 단품 작업을 할 때는 파트라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어셈블리는 왼쪽에서 만들었던 단품, 즉 하나의 부품과 부품을 서로 간에 조합해 가지고 조립품을 만드는 게 어셈블리라는 작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사용자가 작업했던 부품이라든지 또는 조립품을 우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2D 도면, 2차원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도면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파트라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모델링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 부품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뜨고요.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어떤 순서대로 작업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작업이죠. 사용자가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한 순서. 자, 순서를 간략하게 적으면 첫 번째는 사용자가 작업할 평면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정한 평면을 기준해서 스케치라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치는 사용자가 솔직히 말하면은 2D와 관련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건지 먼저 평면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는 스케치를 하는데, 이때 작업하는 스케치는 이때 작업하는 스케치는 대략적인 스케치 작업을 할 겁니다. 즉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비스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스케치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3차원 작업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구속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정확한 형상으로, 즉 정확한 스케치죠. 정확한 스케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할 건데, 이때 구속에는 사용자는 치수 구속이 있고요. 그리고 형상을 이용한 구속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그림을 그린 형상에 대해서 치수, 즉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형상에 대한 크기와 위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또는 형상 구속이라 그래서 다른 형상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만드는 형상에 대한 크기와 위치를 잡아 나가는 방법인 형상 구속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케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스케치 마무리를 이용을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는 위에서 작업했던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스케치를 끝낸다라는 부분이고요. 스케치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이제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건데, 솔리드웍스에서는 돌출, 즉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높낮이를 결정하는 돌출 작업, 또는 회전, 즉 스케치된 2D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회전체 작업을 할 수 있는 회전, 기타 등등등, 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차원 형상을 기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하나의 기능이라도 빠지게 되면 다음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이런 작업을 우리는 무한 반복을 하면서 자동차든 비행기든 아니면 조선 배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형상을 기준해서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의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멍을 하나 만든다든지 원기둥을 세운다든지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이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그림을 그릴 평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지는 순서를 한번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2D 같은 경우는 그죠? 2D 같은 경우는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즉 X축이랑 Y축, 축이 두 개만 존재하는 XY 축이 있는데, 자, 3차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Z라는 축이 하나 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평면은, 즉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평면은 XY 평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즉 2D 스케치입니다. 또는 YZ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ZX 평면을 기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총 3개의 평면이 존재한다라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3개의 평면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나오는 3개의 평면은, 3가지 평면은 정면, 윗면, 우측면, 이 3가지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저 스케치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원점, 자, 원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원점은 어디냐면은 그렇죠, 각 축이 만나는 이 좌표, 자, 이 좌표를 우리는 0,0,0, 그래서 원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메모장에서 작업했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용자는 먼저 평면을 지정하고 지정한 평면에 스케치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XY 평면을 지정하고 이 XY 평면에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스케치 기능을 딱 실행하신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저는 간략한 사각형을 XY 평면에 지금처럼 사각형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각형은 크기와 위치가 없는 대략적인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 사각형을 기준해서 이제부터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가 얼마입니다 해서 사용자는 치수를 입력하고요. 사각형에 대한 세로 길이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크기와 위치에 관련되는 치수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게 없고, 또는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네 번째 스케치 마무리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섯 번째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건데, 그때 모델링 작업에는 돌출, 즉 그림을 그린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높낮이죠, 얘를 뽑아내는 작업할 수 있는 높낮이를 결정하는 돌출 기능, 그리고 이 스케치에 대해서 회전할 수 있는, 즉 결과물이 회전체인 회전 형상을 이용해서 회전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그죠, XY 평면에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형상을 돌출 작업으로 뽑아낸다 그러면, 돌출 작업은 스케치 평면을 기준해서 수직 방향으로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XY 평면 기준에서 뽑아내면은 어디로? Z 방향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면서 하나의 사각형 기둥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처음에 이번에는 그죠, 처음에는 제가 예를 들면은 YZ면을 기준해서 이렇게 YZ 평면에다가 스케치할 건데, 지금처럼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이 사각형을 기준해서 가로 길이 얼마, 그리고 세로 길이 얼마, 이렇게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치수를 입력을 하고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조금 전과 같이 돌출 기능을 쓰면, 돌출 기능은 수직 방향으로 뽑아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YZ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 부분을 수직으로 뽑아내면은 이번에는 어디로 뽑히나요? 그렇죠, X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사용자가 이번에는 ZX 평면, 처음이죠, 그죠? ZX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은 다음에 ZX 평면의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를 그렸고, 이 사각형을 기준해서 지금처럼 사각형에 대한 가로 크기와 사각형에 대한 세로 크기를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스케치에 마무리하고 이 영상을 돌출 기능으로 뽑아내면, 돌출 기능은 스케치의 수직 방향으로 얘를 뽑아낸다 그랬으니까 돌출하게 되면은, 그렇죠, Y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죠, 사용자가 어느 면의 그림을 그릴 거냐 또는 어떤 모양의 그림을 그릴 거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내가 XY에 그렸냐 또는 YZ에 그렸는지 또는 ZX면에 그렸는지에 따라서 뽑혀져 나오는 방향이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자가 지금처럼 사각형을 그려서 뽑아내면은 사각형 기둥, 그리고 원을 그린 다음에 뽑아내면은 원기둥, 삼각형을 그려서 뽑아내면은 뭐 삼각형 기둥, 즉 어떤 모양을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도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순서를 잘 지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어디다가 어떤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부터 간략한, 자, 사각형 박스도 하나 그려보고 구멍도 만들어보고 원기둥도 만들어보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자, X 버튼을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 창을 닫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기본적인 화면 세 가지가 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저는 하나의 부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솔리드웍스 작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아, 여기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게 피처, 자, 피처 부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간략하게 보신 것처럼 피처라든지 스케치라든지 얘네들을 수동으로 클릭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처라는 명령어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스케치라는 명령어에는 이러한 명령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수동으로 이 탭을 클릭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 탭은 자동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예, 수동으로 클릭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까 그 메모장이었죠.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순서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지게 되면은, 한번 틀어지면은 그 다음 작업, 이 이후 작업들은 전부 다 에러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절대 수동으로 클릭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1단계 사용자는 평면을 지정하고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 기능을 실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면에 그릴까요? 그래서 정면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보조 메뉴가 뜨는데, 사용자가 선택한 정면에 사용자는 스케치한다라고 스케치 버튼을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탭이 스케치 탭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왼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클릭, 그리고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첫 번째 점 마우스로 클릭하고 버튼을 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옮겨놓고 다시 클릭하고 버튼을 떼면은 지금처럼 두 점을 이용한 사각형 하나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자, 두 번째 작업은 뭐죠? 두 번째 작업은, 자, 그죠,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 한 다음에 다음 작업은 이제 치수를 이용을 해서 형상에 대한 크기와 위치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치수라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죠.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에 대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치수를 입력할 때도 주의할 부분, 자, 제가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를 입력한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가로 길이는 그죠? 여러분들 봤을 때 가로 길이는 어떻게 요렇게 아마 치수가 입력될 겁니다. 자, 가로 길이는 실질적으로 자, 우리 도면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치수가 가로 길이죠. 그러면 스케치에서 치수 기입할 때 어떻게 작업하냐면 우리는 이 선을 봐야 됩니다. 이 선이 이루고 있는 이 부분과 이 선이 이루고 있는 이 선, 이 두 개의 선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수에서 사용자는 여기 선부터 클릭, 여기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때 치수 값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0, 자,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한 사각형에 대한 크기가 100으로 조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 길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세로 길이는 여러분들 봤을 때 그죠? 세로 길이는 자, 치수가 기입되는 게 이렇게 입력되는 게 세로와 관련되는 치수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지능형 치수를 가지고 치수를 입력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이 선이 이루고 있는 위쪽 선부터 이 선이 이루고 있는 아래쪽 선, 이 두 선을 클릭을 해서 세로 치수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지능형 치수에서 위쪽의 선을 클릭하고 아래쪽 선을 클릭을 해서 두 선까지의 간격이죠. 두 선의 거리 치수를 입력합니다. 어디다가 여기쯤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이때 크기를 예를 들면은 60 정도 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두 선에 대한 크기가 그죠? 가로 100, 세로 60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 입력을 다 하셨다 그러면 자, 그죠? 이제 네 번째 부분이 그죠? 치수 입력까지 끝냈으면은 다음 단계는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종료가 되나요? 이렇게 스케치 종료를 할 건데 자, 스케치 종료 기능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케치 종료라는 버튼을 꼭 눌러야지만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절대 아래쪽에 있는 이 탭을 수동으로 클릭하지 않습니다. 스케치 종료라는 탭을 버튼을 클릭해야지 자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절대 요거 수동으로 클릭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사용자는 스케치 종료라는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피처 환경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내 다음번 그 작업이 3차원 작업입니까? 돌출을 하겠다 또는 회전하겠다. 그래서 사용자는 돌출 베이스라는 기능을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방금 작업한 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높낮이 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뭐 50만큼 빼내라 엔터 30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요거에 대한 높이 값을 50만큼 뽑아내라 엔터 아니면은 뭐 15만큼 뽑아내라 엔터 이렇게 해서 높낮이 값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방향이라 그래서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화살표를 한 번씩 클릭하면 반대 방향 됩니다. 클릭해 볼까요? 자, 그죠? 뒤쪽으로 뽑아낼 건지 클릭 앞쪽으로 뽑아낼 건지 자,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죠? 우리는 XY 평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XY 평면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그죠? 이렇게 사각형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을 Z 방향으로 뽑아낼 건데 앞쪽으로 뽑을 거냐 뒤쪽으로 뽑을 거냐 즉 플러스 방향으로 뽑을 건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뽑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방향이라는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방향 그죠? 뒤쪽으로 뽑을 건지 앞쪽으로 뽑을 건지 사용자가 결정하시고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가로, 세로, 높이와 관련되는 사각형 형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화면을 이제 화면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우스, 휠 마우스죠. 휠 마우스, 네, 다시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버튼이 휠 버튼이죠. 이렇게 휠 버튼이 있는데, 이 휠 버튼, 자, 이 휠 버튼을 사용자가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으로 한번 굴려볼까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굴리게 되면은 화면이 크기가 축소 확대, 즉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축소 확대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움직여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휠 버튼을 위아래로 굴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축소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예,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서 축소나 확대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져다 놓고 휠 마우스를 굴리면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를 기준해서 축소 확대되죠. 왼쪽으로 옮겨 놓고 축소 확대하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기준해서 축소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면 중간에 갖다 놓고요. 그죠? 형상 중간에 가져다 놓고 휠 마우스를 위로 굴리거나 아래쪽으로 굴리면은 축소 확대가 되고, 다음은 휠 마우스를 꾹 누르고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휠 마우스를 누른 채로 움직이고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화면을 요리 보고 조리 볼 수 있는 회전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동. 자, 화면 이동하실 때는 Shift 휠 버튼을 컨트롤입니까? 컨트롤 휠 기능을 같이 누르시면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을 옮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와 휠 버튼, 마우스 휠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그저 형상을 다른 위치로 옮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위아래로 굴리면은 화면이 축소 확대, 휠 마우스만, 휠 마우스 버튼만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 회전, 그리고 컨트롤과 휠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움직이면은 화면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 즉 화면을 원래대로 돌릴 때는 딱 두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버튼, 이게 뭐냐면은 전체 보기거든요. 이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모델이 화면에 꽉 차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뷰 방향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등각 보기, 등각 보기를 클릭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용자가 휠 마우스를 굴려서 축소 확대하거나 사용자가 휠 버튼을 누른 채로 회전을 막 하다가 내가 원래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하실 때는 전체 보기 클릭, 그리고 뷰 방향에서 등각 보기 클릭을 하면은 원래대로 모양이 돌아간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간단한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안쪽에, 이 안쪽에다가 원을 그려서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순서를 다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용자는 평면을 선택하는데, 자, 여기서 간단하게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평면이 세 개만 존재했거든요. 평면, 윗면, 우측면, 이 세 개만 존재했는데 이제 형상을 만들고 나니까는 또 다른 평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상의 윗면입니까?
나는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윗면 클릭. 클릭한 윗면을 기준해서 스케치하겠다. 스케치 버튼 클릭 하면은 이제 이렇게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2D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떴고요. 환경 떴죠. 그리고 이때 자 여기서 보시면은 화면 보기. 자 화면 보기에서 사용자가 이 버튼입니까? 요거. 예, 면의 수직으로 보기 컨트롤 8번. 면의 수직으로 보기 컨트롤 8번을 딱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면이 이렇게 화면에 평평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각 보기였죠. 이렇게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 컨트롤 7번 등각 보기를 하게 되면은 3차원으로 보는 거고요. 이번에는 면의 수직으로 보기 컨트롤 8번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스케치면이 화면에 평평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트롤 7번, 컨트롤 8번을 많이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윗면을 기준해서 스케치 잡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간단한 원. 왜? 제가 구멍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구멍과 관련되는 원. 자, 원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원에 대한 중심점 대충 클릭합니다. 마우스 옮겨놓고 두 번째 점도 대충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원이 하나 작성되고요. 자, 다음 작업은 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원을 기준해 가지고 이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은 여기 나와 있는 지능형 치수. 자, 지능형 치수를 이용할 건데, 자, 우리 그 형상에 대한 치수를 입력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형상의 크기 치수와 형상의 위치 치수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 방금 그린 이 원을 클릭하고요. 바깥쪽으로 마우스 쭉 빼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작업한 이 원의 지름 치수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름 치수는 40입니다. 4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원에 대한 크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 원에 대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위치는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와 원 중심까지의 세로 위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위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기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입니까? 왼쪽 모서리부터 클릭 그리고 작성한 원 중심, 원 중심점을 클릭하면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거리 치수를 제가 위에다 넣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대략적으로 클릭을 해서 이때 거리 치수 50 정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원에 대한 가로 위치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원에 대한 가로 위치만 있으면 안 되고 세로 위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세로 위치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모서리부터 클릭 그리고 원 중심까지 클릭, 즉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치수를 여기쯤에 넣겠다라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때 치수 한 30 정도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원에 대한 크기 그리고 원에 대한 위치 치수까지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완전 정의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원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완전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완전 정의가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 네 번째 단계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번째 단계는 스케치 종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해야지 아래쪽에 있는 이 탭을 수동으로 클릭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 버튼을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3차원 작업할 수 있는 탭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화면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돌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못 하거든요. 즉 돌출이 뭐 위로 돌출될지 아래쪽으로 돌출될지 어느 쪽으로 뽑아져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뷰 방향을 이렇게 등각 보기 컨트롤 7번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해서
지금처럼 3차원 모양으로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돌출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돌출 기능을 딱 실행하게 되면 방금 작업한 이 원이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용자는 얼마만큼 뽑을 건지 한 30만큼 뽑아라 엔터, 또는 뭐 50만큼 뽑아라 엔터, 이렇게 거리 치수를 줄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바디 합치기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 합치기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사각형과 지금 만드는 이 원기둥은 하나의 형상으로 합쳐져라, 즉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바디 합치기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확인, 자, 확인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원기둥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한 보스 돌출 1번은 아래쪽 사각형이고요. 두 번째 보스 돌출 2번은 이렇게 작업한 원기둥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대로 흘러간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작업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